네, 안녕하세요, 용쌤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제 와이프의 가장 친한 친구분께서 자동차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자동차 경매를 통해 가지고 낙차를 받고 싶다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산차 중에서 약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되는 선의 물건들을 골라 가지고 입차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보관되어 있는 물류 창고에 와 있고요. 차 상태를 미리 입찰하기 전에 살펴본 다음에 얼마 정도 적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명 자동차 보관소에 와 있고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 전까지 방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무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동차가 사무실이에요. 네, 물류 창고에 정말 다양한 압류된 차량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레인지로버도 있네요. 아우디도 있고 BMW도 있고 제가 아버지 낙찰 받아드렸던 차와 거의 비슷한 연식의 또 벤츠 E클래스도 있네요. 네, 경매 나온 차량이고요. K5 GT 라인입니다. 타이어는 조금 많이 마모가 된 것 같고요. 네, 외관상으로는 크게 흠집이라든지 파손된 모습은 없습니다. 나름 외관은 깔끔하게 관리가 됐네요. 네, 여기 보시면 자동차 인도 공시라고 되어 있는데 낙찰받으면 버리시면 됩니다. 네, 그럼 차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먼지가 많이 쌓이긴 했네요. 네, 빵도 있고 먹어도 될까요? 네, 안에는 생각보다 깔끔합니다. 네, 뒷좌석도 시트도 굉장히 깔끔하고 특별히 하자 있는 부분은 안 보입니다. K5도 첫 출시됐을 때 정말 디자인이 혁명적이었었죠. K5 키 있을까요? 시동 한 번만 좀 걸어볼게요. 안 걸려요? 지금 배터리 없어요? 지금 방전됐구나. 아쉽네. 지금 걸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점프선 없으신가요 혹시? 한번 걸어봐 주시면 안 돼요? 비용 들어가요, 비용. 얼마인데요? 10,000원. 여기만 비용을 좀 받는 건가요? 네, 다른 데서는 그냥 서비스로 해주는데 비용 받는 거 처음. 다음에 받아가지고 시동 보세요. 차량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지금 가는 중인데요.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선루프가 없었고 그리고 블랙박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마모가 조금 심해서 타이어 교체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내부는 깔끔했고 또 흠집도 찌그러짐도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배터리가 방전돼서 시동은 걸어볼 수 없었습니다. 시동 거는데 10,000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중고차 시세를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얼마 정도의 입찰을 할지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류 창고에 가서 차량 상태를 확인해 봤는데요. 자동차 시세 파악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동차를 낙찰 받기 전에 시세 파악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왕초보도 바로 돈 버는 부동산 경매의 기술 꼭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이벤트가 있죠. 제가 운영하는 발품불패 카페에 들어오셔서 책 구입 후 인증샷을 올려주시면은 자동차 경매도 마음껏 물건들을 볼 수 있는 스피드 옥션 1개월 무료 이용권을 드리거든요. 이벤트에 꼭 참여를 해 주세요.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자동차 나온 물건 확인하기는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료 경매 사이트를 이용해야 조금은 편안하게 물건 분석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선은 본격적으로 시세 파악을 하기 전에 우선 차량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카 히스토리라고 포털 사이트에 적어 주신 다음에 사이트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중고차 매장 가서 보기 전에 카 히스토리 확인하세요. 차량 번호만 입력을 하면 돼요. 조회하기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사고 이력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57마 5258 조회 가능한 차량이라고 나오네요. 무료는 아니고 건당 770원을 내면 차량에 대한 상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 취득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보잖아요.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이거든요. 그것처럼 수수료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결제를 하고 나면 이런 정보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어요. 전선보험 사고 없고 도난보험 사고도 없고 침수보험 사고도 없고 특수용도 이력도 없고요. 그리고 내 차 피해 얼마를 입었는지 가격도 나오고요. 또 상대차 피해 이거는 없네요. 이건 뭘 의미해요? 뒷 범퍼 쪽을 수리를 했더라고요. 차가 멈춰 있거나 세워져 있는데 뒤에 와서 받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85만 2,900원이면요. 그리고 소유자 변경, 요걸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소유자가 한 번도 안 바뀐 차량이 좋습니다. 애착을 가지고 관리를 조금이라도 잘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소유자 변동이 막 5회, 7회, 10회 넘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소유자가 자주 바뀐다는 건 뭘 의미해요? 아이, 조금만 타다가 바꿔야지 하면서 오일류라든지 아니면 필터류를 교체를 거의 안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고차라든지 자동차 경매 입찰하기 전에 소유자가 많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차 사고는 얼마나 났는지 몇 번이 났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동차 특수 용도 이력 전혀 없고요. 그리고 자동차 번호 소유자 변경 이력 이런 것들 나오죠. 2번 소유권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수리를 했는지 수리 내역이 나와요. 트렁크 리드 판금, 리어 범퍼, 백 패널 판금, 후방 감지 센서, 트렁크 리드, 트렁크 있는 쪽에 충격이 가해져 가지고 수리를 했던 그런 내역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 가액 범위 이건 뭐냐? 잘 설명되어 있죠. 차량 기준 가액은 자동차 보험, 자차 담보 가입 및 사고 발생 시 손해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이 금액을 보고 차량이 만약에 폐차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보통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카 히스토리를 살펴보는 건 필수입니다. 자동차 경매 진행될 때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감정평가사가 카 히스토리에 들어가서 이러한 정보들을 함께 올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카 히스토리는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감정을 하는 감정평가사도 있습니다. 그걸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자동차 시세 파악하는 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개의 사이트를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건 K카죠. K카, 또 국민차차차, SK엔카, 또 보배드림도 있을 수가 있고요. 자, K카 직영 중고차. 제가 살펴보고 온 건 K5 2.0 터보 SX GT 라인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많이 없더라고요. 중고로도 잘 안 나옵니다. K카에도 한 대가 있어요. 가격은 1,650만원인데 87,000 정도 뛰었네요. 근데 제가 살펴봤던 차량은 2017년식이고요. 4만 조금 넘게 탔었던 차량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키로수가 되게 중요해요. 중고차 시세를 결정을 할 때 연식보다는 키로수를 더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K카에 나온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세한 차량 상태라든지 내 외부 사진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중고차 시장에서 구매를 할 때의 가장 큰 장점은 흠집이라든지 찌그러짐 없고요. 또 차량이 삐까뻔쩍합니다. 또 내부 청소도 잘 돼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죠. 속을 들여다 봐야 되는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모든 것들을 살펴볼 수는 없어요. 대략적으로 카 히스토리라든지 감정평가서를 보고 또 소유자 변동이 얼마나 됐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대략적으로 짐작을 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험 이력도 나오죠. 내 차 피해 3회, 타차 가해 1회, 사고가 이제 3번이나 났었던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건 역시 카 히스토리에서 이 차량 번호를 입력을 하면 차 수리를 하는데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는지를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는 KB 차차차입니다. KB 차차차에도 물건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10만 넘게 탔네요. 2017년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1,490만원. K카에서 본 건 87,000 탔었잖아요. 연식은 비슷하고요. 근데 벌써 키로수가 차이가 나니까 200만원 정도는 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SK엔카입니다. 그래서 제조사라든지 모델이라든지 등급 등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여기도 GT라인이 2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자동차가 많지 않았던 게 살짝 단점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 차차차에 나온 차량과 비슷한 키로수를 보이네요. 가격대도 비슷하죠. 그리고 중고차 사고 이력 정보 요약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건 카 히스토리를 보고 정리가 된 겁니다. 보험 사고 이력 타차 가해. 이렇게 크게 저는 3개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장 비슷한 연식이라든지 키로수 비슷한 차량을 몇 개 뽑아서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를 써서 내가 낙찰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동차 경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높게 쓰고 싶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와이프 지인분 차량을 받아주는 거다 보니까 또 예산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금액까지는 쓰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이 차량이 얼마에 낙찰이 됐냐? 총 11분이 입찰을 했습니다.
결과는 두둥 1,701만원에 낙찰이 됩니다. 감정가의 95%에 낙찰이 됐네요. 굉장히 높게 됐습니다. 2등은 1,600만 1,000원이었고요. 그래서 11명이 입찰을 했는데 저는 조금 뒤쪽에 있습니다. 벤츠는 3전 3승을 했는데 국산차는 처음 입찰했는데 폐차를 해버렸네요. 아쉽습니다. 어쨌든 기회는 많고요. 가장 마음에 드는 고장 안 나는 차 낙찰받기 위해서 또 열심히 뛰어야겠습니다. 자동차 경매 분명히 장단점이 있지만 저는 장점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싸게 사서 나쁠 거 하나도 없잖아요. 몇몇 분들이 실패 사례만 듣고 절대 자동차 경매는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는 안 들으시면 돼요. 자동차 경매를 직접 해보고 또 지금 현재 자동차 경매로 낙찰받아서 잘 타고 다니고 있는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